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미장 오늘 안 좋았나 보군요. 예, 네.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크게 염려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뭐 다른 거보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특히 ASML 쪽에서 이제 좀 쇼크가 좀 왔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다른 거보다 그동안 이제 누적된 상승 피로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둔화되고 노동시장 그 시장 지표는 경고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일이에요. 이제 또 17일날 22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특히 25bp 인하 가능성도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이번 기회에 이제 3분기 주요 실적 발표를 지금 하면서 IT 기술주 중심으로 위주로 아마 호실적이 좀 발표되면서 시장을 끌어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전날 같은 경우 이제 S&P하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이제 ASML 이제 뉴스, 특히 이제 뭐 실적은 사실 3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나쁜 편이 보다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2025년 이제 실적 가이던스죠.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쇼크가 좀 왔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이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단순하게 ASML 요 하나 변수만 갖고 전체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어떤 이유냐면은 특히 이제 2025년 가이던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국에 대한 이제 장비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부분은 저 사실 뭐 ASML만 그런 게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도쿄 일렉트릭이라든지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를 대준 글로벌 업체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 갖고요. 이 ASML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또 실적이 발표되는 저희가 TSMC 뭐 오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TSMC는 과연 이제 2025년도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까지 전망치를 내주는지 이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야 그래야 이게 전반적으로 AI 과잉 생산론 또는 AI 전반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보는 그런 이제 측면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상 최고가 나타냈다가 누적된 상승 피로가 있는데 거기다 반도체 약세가 오늘 발목을 잡아서 미장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크게 훼손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ASML이 오늘 그 실적을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교우를 다시 한번 좀 재불식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실적 부분은. 근데 문제는 이제 대중에 대한 수출 그렇죠. 제한입니다. 그래서 중국향의 매출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ASML의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밤에는 AI 반도체 수출의 국가별 상한을 설정하는 바가 계속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똑같네요. 그 같이 지금 엮여서 본다면은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수요의 한 거의 5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ASML 이제 자체적으로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제도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이제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는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ASML뿐만 아니라 AMAT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쿄 일렉트릭 같은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비 쪽은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은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유통을 하는 TSMC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더 먼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이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장비 쪽보다는 이제 TSMC와 엔비디아 이제 실적 나올 때까지 조금 긴장감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가 언제까지 나타날지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HBM3E 아무래도 좀 힘들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중에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불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요. 근데 이게 3분기에는 사실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네. 안 됐고 네. 연말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네. 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그렇게 없다면서요. 없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일단은 뭐 내일 나올 TSM 실적을 보면은 일단 예상치는 사실은 뭐 매출 3억 달러로 사실은 되게 호실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이던스도 지금 되게 좀 상향됐을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호실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블랙웰을 생산하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HBM을 제공한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기대감이 동조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문제점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지금 재편 중이거든요. 핵심은 이제 AI 제품과 이제 파운드리 제조라는 이 두 가지 흐름인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경영적으로 다 뒤처져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시장에서 HBM에 대한 기술력도 지금 불안하죠. 메모리 시장에서 DDR6세대 제품 개발도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다음에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주문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한다면은 내년에 얘기하는 게 HBM 그러면 4세대죠. 지금 3세대거든요. 네. 4세대 시장이 온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럼 여기에다가 신뢰감을 갖고 거기에 부응하는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도 사실 또 캐치업 마크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차라리 이제 3세대는 건너뛰고 4세대로 가겠다. 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야, 이런 부분까지 사실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어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조정안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력을 몇 명 이렇게 감축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 체계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를 분사하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안이 나와야 아마 그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약세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엔비디아의 HBM3E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된다 하다가 불발 예측 나오는 게 아쉽지만 건너뛰고 이제 4, HBM4. 근데 이게 3를 건너뛰고 4로 가는데 이게 과연 잘 되겠느냐라는 이미 기술력에 대한 의심이 기술력에 대한 그쵸. 의심. 근데 그것만 혹시 잘 된다면 또 급반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양쪽에 계속 저울질을 하겠네요. 그거보다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파운드리라는 쪽도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3년 전에는 거의 전 세계 18%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한 11%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대 축이 사실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HBM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BM 같은 경우가 기사 해상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럼 파운드리 쪽에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되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조직적으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주문하는 게 파운드리 좀 분사를 해달라. 왜냐하면 인텔도 분사를 했고요. 자회사로 분사를 했고요. AMD도 이미 다 분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같이 가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조직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예, 상상인 증권에서는 레포트를 통해서 지금 저가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조정안이 제대로 제출이 돼야 그게 관건이다. 그게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어닝 시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뚜렷해질까요? 그러니까 간밤에 은행주의 실적이 아주 잘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은행주들도 좀 좋은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실적은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할지 예측해 주세요. 일단 3분기 S&P 기업들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에 비해서 한 4.7% 성장했을 걸로 지금 보고요. EPS는 한 4.2% 성장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2분기 때는 사실 8% 성장을 했었거든요. 전분기에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반응을 좀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3분기에도 이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3분기에도 5분기 연속 사실 증가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특히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금 중동 분쟁, 그다음에 연준의 행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사실 한 8% 이상 정도로 업종별로 좀 약간 차별화가 돼 있거든요. 8% 이상 정도의 어떤 성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대형 은행주인 이제 JP모간, 웰스파고, 블랙록들이 이제 먼저 호실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이제 11월 쇼핑 시즌까지 이제 감안한다면은 4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아마 이번에 내주는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상향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3분기의 매출 이런 전망치들은 약간 좀 하향 조정됐지만은 네.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나오는 것은 아마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4분기 가이던스를 좀 먼저 그렇군요.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대표님, 이제 국내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는 조선주 흐름 좋았고 2차 전지는 약세였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워낙에 좀 수주 소식도 있기 때문에 기대에 있는데 어떠한 전략을 좀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약세로 전환하면서 또 수혜주로 또 바뀌었거든요. 항상 보시면 이제 조선주라든지 자동차주들은 원화가 약세로 되는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지금 아마 연말까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가 조선주는 계속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지금 보여지고요. 2차 전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재료가 소진된 상황이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확대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 전략은 결국은 외생 변수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G2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과 소비 확대 정책에 수혜가 가능한 종목을 먼저 매수하셔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지주, 뭐 방산이나 정유는 항상 안고 가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제 원화가 지난번에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원화 약세에 따른 조선하고 자동차들도 계속 지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방산정유, 조선자동차, 소비 확대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략 함께 해주신 이완수 대표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